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월 28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설날 전날인데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동이 좀 있습니까? 예,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2,95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00만 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는 2,7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트레일러는 5,800만 원, 덤프 오더는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도 뭐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변동이 없네요.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전혀 변동이 없고요. 다음 주에나 추석 지나도 이 금액대는 큰 변동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예. 경기가 나쁜데도 화물차 번호판 시세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번호판 시세가 유지하게 되는 것은 너무 경기가 없다 보니까 팔기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기 때문에 현상 유지하는 거죠. 예. 어떤 댓글 보니까요,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화물 번호판 시세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는 매매 상사들의 담합 아닌가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담합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전국의 매매 상사가 몇 군데인데 이걸 단합을 하게 되냐고요. 이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분이고 거래 금액을 어떻게 단합을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시장 형성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지 단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전국의 매매 상사들이 분포돼 있죠.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매매 상사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업자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단합을 하냐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거래건 중에 인상이 남는 건이 있습니까? 제 유튜브 구독자인데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오래 거주를 해 20년 동안 살았다 그래요. 2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에서도 우버 택시도 하고 화물차 트럭커도 했는데 자기 돈벌이도 안 되고 이제 한국이 너무 그리워서 다시 한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이분은 홀로 사셔가지고 이제 솔로죠. 가족들이 없어가지고 나이는 63년생인가 그러는데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는데 저희 유튜브를 유심하게 많이 관찰을 하셨다 그래요. 유튜브 와가지고 와서 저하고 첫 대면을 해서 인사를 하는데 사장님 유튜브 상에하고 똑같네요 하면서 이제 서두를 꺼냈는데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미국에서도 우버 택시도 오고 트럭커도 했는데 마땅히 할 게 없어서 화물차를 해야 됐다고 그래서 일일이 세세히 다 적어갖고 오셨더라고. 근데 마침 그 시간에 제가 존경하시는 우리 오퍼에 사시는 어르신이 있어요. 그 어르신하고 1대1로 매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얘기하고 주고받고 해서 수첩에 빡빡이 적더라고. 그래갖고 그분이 일할 수 있게끔 자리까지 다 알선해 드릴 테니까 명절 세고 와서 진행하자고 그랬는데 계약은 미리 하셨어요. 계약은 미리 하셨는데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인 거니? 차는 다 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음주로 2023년도인데 음주로 면허증이 취소돼 가지고 운전을 못해서 저희한테 매입을 해서 제가 3개월 전에 사놨는 차량이 있거든요. 차량을 영업용을 시작하면서 부모님한테 나 영업용 샀으니까 앞으로 잘하게 해줍사 하고 부모한테 가서 성묘를 하고 오다가 음복을 많이 해서 면허권 취소 차량 전에 말씀한 차량 있잖아요. 그 차량이 2월 17일이면 6개월이 다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으로 해서 제가 판매를 해서 제가 굉장히 싸게 드렸어요. 이분이 싸게 줬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알던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네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필라델피아에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내가 보상 차원에서 많이 저렴하게 대드리는 거니까 이걸로 한국에서 정착 잘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20년 전에 헤어졌던 동창을 우리 사무실에 가서 만났어요. 우리 사무실 직원이 그분하고 학교 동창이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서로 부담 껴안고 굉장히 회포를 풀었는데 세상이 참 넓고도 좁더라고. 희한한 인연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큰 인연이죠. 그분은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 상으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1회에서부터 마지막 회까지 줄줄들 다 꿰고 있더라고요. 몇 회차 뭐 나왔고 무슨 내용 나왔다는 것까지 노트 다 적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하지만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이렇게 화물업계 경기가 안 좋은데도 진입하시려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자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개인 택시를 하려고 진행하셨는데 이분이 해외에 오래 체류를 하게 되다 보니까는 대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래도 일정 금액을 갖고 온 금액으로 거기에 맞춰서 화물차로 진행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화물차 해서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들고 체력이 뒷받침 안 될 때 그때 다시 택시로 갈아타게 되면은 그동안 신용도 쌓고 하다 보면 대출도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도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 예. 대표님, 그분은 우리나라 그 경기가 안 좋은데도 국내에 들어오셔가지고 화물차를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필라델피아에 거주하고 있을 때도 저희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셨나 봐요. 보셔가지고 일일이 다 메모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본인이 미국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버 택시도 하고 트러커도 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놓질 못한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택시에 살 수 있는 난박 가격을 얘기하니까 거기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부담 없이 빚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화물차가 본인이 미국에서 했으니까 국내에서도 미국에서 했던 스타일로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괜찮겠다 생각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화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분이 시작하는 화물차는 1톤인가요? 예, 1톤 2023년식 포터 전에 그 차량을 사신 분 전 소유자가 그 차량을 사갖고 부모한테 성묘 가서 음복 오고 들어오다가 음주에 걸린 차량이죠. 그분 차량이 6개월 기간에 묶여가지고 2월 17일 날 6개월이 돼서 그 차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받고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대표님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화물 플랫폼 등록제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 2025년 1월 22일부로 국토부에서 화물 운송 플랫폼 사업 업종 신설을 한 거죠. 신설을 해가지고 전국 24시콜, 원콜, CJ, 카카오 이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운송사업연합회, 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해서 정부에서는 거래 단계 최소화, 화물시장 선진화, 운임 미지급 근절을 위해서 이걸 의결을 했는데 화주에서 주선사, 차주로 거래 단계를 줄인 거죠. 거래 단계를 줄이고 위반했을 때 행정 제재를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차주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이 회의를 할 때 화물 차주들을 동석해서 같이 회의를 진행한 게 아니고 주선사업 업체들만 나와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화물 업체 쪽에서는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죠. 본인들한테 유리한 조건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주선사 위주로 진행을 한 거죠. 대표님 국토교통부에서 왜 간담회를 하면서 화물 차주나 화물 기사님들을 이렇게 배제시킨 걸까요? 그러니까 화물 차주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화물 차주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걸 화물 운송 플랫폼 사업 업종 신설을 시작 단계로 들어선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화물 차주들 의견이 반영이 어느 정도 돼서 이게 진행됐어야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화물 전국차 노조에서도 들고 일어나서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아마 의결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플랫폼이 기존 주선사와 이렇게 어떤 관계인가요? 주선사들 위주로 모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의무 등록을 하고 위반했을 때 행정 제재를 한다지만은 차주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뭘 제재를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화물 플랫폼이 기존에 주선사에서 하던 알선하는 그 시스템과 뭐 다른 시스템이에요? 거의 유사한데요. 정부에서 거래 단계를 최소화시킨다고 그러고 화물 시장 선진화하고 운임 미지급금을 근절시킨다고 하는데 전에나 똑같은 거죠. 전에나 똑같은데 주선사들만 모아놓고 이걸 의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차주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차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수료율 관계나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쏙 빠지고 화물차주를 배제시켜서 차주들한테는 아무 득이 없다는 얘기죠. 네. 예, 네. 그러면 이 대기업들이 돌아가지고 지금 주선하는 업체들을 다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하면 이거 화물기사님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더 모여서 똘똘 뭉치면은 차주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차주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같이 인륜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만약 대기업이 돌아서 독과점이 되면 개인 택시 플랫폼에서 카카오가 그랬듯이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지금도 부작용이 크잖아요. 전국 24시콜이나 원콜이나 CJ나 카카오나 우리나라 물류의 그 주선업계를 이분들이 좌지우지하잖아요. 네.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아니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화물 중개 플랫폼 하나 못 만드나요?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주선사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차주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럼 대표님 실제로 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진행될 걸로 보세요? 진행은 되지 않고 아마 차주 의견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차주하고 주선사하고 다시 모여서 다시 의견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예, 예. 왜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자꾸 어설프게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는 거죠? 전문가가 없는 거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협회나 주선사들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대표님 보시기에는 대기업이 돌아가지고 화물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존 주선사들이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주선사들이 너무나 단계를 많이 거치잖아요. 원청에서 하청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사들한테 돌아갈 목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줄이자는 거죠. 거래 단계를 최소화시켜서 바로 주선사에서 차주들한테 바로 오다가 나가게 되면은 그 단계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차주들 수익률이 좀 나아지겠죠.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원청에서 받은 그거를 갖다가 하청을 못 주게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될까요? 지금 그건 법으로 금지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건설 현장도 그러잖아요. 원청이 하청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좋은 것만 빨리 앞서질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예. 그 하청이 지금 화물업계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원청에서 바로 차주들한테 바로 오다가 나가면은 중간 마진을 아무래도 차주들한테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중간 마진이 없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다를 따갖고 오게 되면 원청에서 하청으로 흘러가잖아요. 네. 그 몇 단계를 걸치다 보면 차주들한테는 돌아간 목이 적다는 얘기죠. 네. 예, 예. 아니,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회의를 하면서 왜 화물차주나 화물기사님들을 부르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간다면 해도 주선사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소형협회나 중형협회 협회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가서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서 회의를 해도 차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예, 지금 협회에 앉아있는 협회장들이 차주 의견을 얼마나 반영을 하냐고요. 안 하니까 이런 모순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했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화물 플랫폼 등록제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주선사들이 그냥 등록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주선사들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네. 변함 없이. 거기에서 정부에서 한다는 얘기가 거래 단계 최소화시키고 화물시장 선진화시키고 운임 미지급 근절시킨다 하지만은 그건 옛날부터도 있던 얘기예요. 네. 있던 얘기인데 새삼스럽게 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 수수료율 과감히 법제화시켜서 낮춰주고 지금 그러잖아요. 수수료율 낮추라도 이번 회의에서 수수료율 낮추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게 잘못된 거지. 만약에 차주도 의견이 반영됐다면 수수료율 낮춰달라는 얘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은 아주 배제를 시키고 자기네들을 위한 협회고 자기네들을 위한 주선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체를 잘못 잡은 거죠. 네. 제 생각에는 듣기 싫은 얘기를 안 들으려고 안 부른 것 같아요. 그렇죠. 소유는 차주들 의견이 반영돼서 진행을 해야 부작용도 생기지 않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차주들은 쏙 빼고 자기네들끼리 위해서 쑥닥쑥닥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아니 운임 미지급 같은 경우에는 미터기를 달든지 아니면 카드 단말기를 달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한 일이죠. 지금 협회에서도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는 차주들이 와서 같이 간담회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 그러면 차주 대표 몇 명만 뽑아서 갔더라도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뭐 운임 미지급이라든지 거래 단계 축소 같은 거, 특히 거래 단계 축소 같은 거는 하청 못 주게 법으로 딱 금지하면 끝날 것 같은데 뭘 저걸 모아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기 위한 자리가 네,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저도 내용을 보고 났는데 뭐가 없어요. 그냥 뭐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좀 뭐가 꽉 잡히는 게 없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 플랫폼 업종 신설했다는 그 네. 내용만 각인시키는 것 결과밖에 안 된 거죠. 네, 네. 예, 예. 그러면 대표님 다음 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화물운송 플랫폼 등록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국토교통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변동사항이 있나 수시로 다른 건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근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뭐 발표하고 나면 뒤에 결과가 없더라고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지입사들 지입 사기도 네. 근절시키고 피해 사례도 조사받고 했는데 조사만 하면 뭐냐고 그걸로 끝났잖아요. 지금 결과 발표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거 고발된 거 어떻게 됐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그 결과는 한 번도 발표 안 하더라고요. 예,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월 28일입니다. 설날 전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또 구독자 여러분들 호화제는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니었습니다.